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꽤나 있을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 변동성이 뭐 굉장히 크다기보다는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끝없이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 같던 뭐 나스닥이나 뭐 미국 증시가 최근 하락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 잠깐 조정 오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독자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견해나 저희가 프루팅에 나열하고 이제 전망하는 여러 시그널 중에 아주 일부를 아주 또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바로 시작하실까요? 그리고 아주 오늘은 짧게 찍을 거라 그 전에 지난번 영상을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봐도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또 말을 워낙 버벅도 됐고 화법이 제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무튼 조금 오히려 되게 그냥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지난번 영상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고 다음 차트, 원래 하려는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볼게요. 네. 보시죠. 네. 일단 이 차트가 이제 M2 광의통화의 전년비 차트인데, 이게 아마 1950년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걸 텐데, 그러니까 전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광의통화, 미국의 광의통화가 어떻게 올랐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이제 줄 쳐진 요 부분이 이제 0%인데, 전년비로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광의통화가 전년비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올해 들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어든 게 언제 줄어든 적이 있었냐면, 대공황 당시에 M2가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그때 당시 한 80, 90% 하락했잖아요. 하락하고 난 뒤에 이제 바닥 부근 1932년 뭐 31년 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부터 M2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년비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대공황 때. 그런 거를 이제 근거를 삼아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연준이다. 이제 그런 뭐 펀드 매니저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서 모든 게 부러지는 크래시가 올 거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거야.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연준이 워낙 긴축을 세게 했으니까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 굉장히 미국이나 뭐 월가나 뭐 이런 데서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던 게 지난번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영상, 그거 썸네일은 여기 띄워주시고, 가장 최근의 영상.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M2가 이렇게 전년비로 하락하는 것 같은 거는 하락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다 그래도 요거는 인플레이셔너리한 거죠. 왜냐하면 전년비로 요만큼 상승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막 빠르게 떨어지니까 와, 이게 엄청나게 디플레이션적인 거구나가 아닙니다. 요거는 아무튼 0 위에 있다라는 건 어쨌든 전년비로 M2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인데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네. 다만 이제 많은 그런 미국의 월가나 이제 그런 쪽들에서 지적했던 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부분을 지적하면서 원자재 다 팔아야 되고 달러만이 답이고 채권이 답이고 이제 그런 유동성 크래시가 올 거다. 이제 뭔가 그런 식의 뉘앙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반박하고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때 영상을 찍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절대 M2 전년비 증감률로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로 온 거는 보시면 1950년까지는 한 번도 없죠. 전년비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이게 뭐 아쉽지만 프레드에서는 더 길게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거는 대공황 당시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 엄청난 진짜 유동성 위기와 주가에 엄청난, 뭐 주가야 저도 굉장히 향후 위험하다고 보지만, 아무튼 엄청난 디플레이셔너리한 크러쉬가 오겠구나라고 겁을 먹을 수 있죠. 실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런 쪽들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상하게 대공황 때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는, 요거는 지금 현재죠.
이렇게 마이너스 내려갔을 때 이미 대공황 때는 주가가 한참 많이 빠져 있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미 이렇게 깊게 마이너스로 내려왔는데 주가가 빠져 있나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빠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 굉장히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공황 때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이미 주가가 거의 뭐 한 50% 붕괴가 되거나 그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인데 이상하게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있는데 그 주가가 어쨌든 네, 정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제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제가 바로 다음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자 2008년이나 2000년 여기가 이제 2008년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여기 2008년하고 2008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디플레이셔너리한 아주 그냥 그런 유동성 크런치인 위기 2008년에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었는데 봐라 지금 마이너스 아니냐 그죠? 그리고 2020년 그 팬데믹 때 또 그것도 전형적인 또 유동성이 없어서 이제 그런 위기죠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마이너스를 간 적이 없었는데 요 정도였는데 팬데믹 때도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다 그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지금은 대공황과 같은 위기 디플레이션이나 엄청난 이제 유동성이 없어서 크런치하는 연준은 너무 무서운 존재야. 우리가 40년 만에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연준이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금과 같이 M2 증가율이 0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공황 시기와 지금 전년비 증가율이 지금 그래서 대공황 시기와 지금뿐인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제 월가나 이런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보고 봐라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쵸. 엄청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은데 대표님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공황 때 이미 M2가 전년비로 마이너스로 도달했을 시기에는 이미 주가는 완전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 차이점을 지적해주고 싶으신 거고 그거는 아주 작은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럼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지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고 프루팅에도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장의 유동성을 할 때는 M2만 봐서는 안 되고 통화 유통 속도까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PQ는 M 곱하기 V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V를 많이 놓치는데 그럼 벨로시티를 더해서 벨로시티를 곱한 값으로 보자 우리가.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벨로시티를 곱한 값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통화의 유통 속도가 엄청 빨리 올라가겠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여러 사족은 다 빼고 그냥 이해가 쉬우시게 이걸 보시고 지난번 걸 보시면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벨로시티 통화의 유통 속도는 정부가 그렇게 돈을 계속 쓰면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M2의 절대량은 전년비로는 물론 여전히 절대값으로는 M2 그게 떠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전년비로는 아무튼 좀 아까 보신 차트처럼 줄어에 들었다고 치자고요. 이미 그것도 전년비로는 너무 뜬 상태라 사실 저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29년 당시와는 다르게 아무튼 거기에 벨로시티가 늘어나고 있는 거를 곱한 값을 보면 요 차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요 뒤에 회색 음영이 뭐죠? 리세션 기간이잖아요. 딱 이 2020년 팬데믹 때 요 짧은 리세션, 요 때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어떻죠? 가장 디플레이셔널이하죠. 0 이하로 가장 크게 떨어져 있죠. 요때 두 때가. 그렇죠? 그리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그 외에 이제 마일드 리세션 당시에는 어떻죠? 요게 꽤 0 위에서 꽤 위에 있죠. 그럼 현재 저희 상태를 볼게요.
이게 정말로 굉장히 디플레이셔너리한 그런 환경일까요? 이미 벨로시티를 곱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디플레이션은커녕 여전히 이게 한 몇 프로인지 뭐 한 10% 정도 되는지 제가 이게 화면이 멀어서 여전히 전년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유동성은 실질로 M과 V를 벨로시티까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 벨로시티 유통속도의 상승을 누가 만들어내느냐는 미국의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들이 착각해서 유동성이 크레딧 크런치가 날 거니까 달러로 가야 돼. 뭐 장기 국채로 가야 돼. 이런 여전히 유동성이 이렇게 전년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 국채로 돈이 몰려서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러면 그거는 오히려 금융 환경을 완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더 불붙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피벗을 얘기하고 있는데 70년대 때 어떻게 됐죠? M2가 이러면 다시 올라가면서 요때 제가 그때 CPI 그 지난번 영상에서는 CPI를 겹친 영상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같이 M2를 따라서 같이 시차를 두고 같이 올라가게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한번 진짜로 물가가 상승 고삐가 풀리면 늘 그 웨이브로 나타나게 된다. 물가의 상승은.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보니까 명목 GDP 그러니까 M 곱하기 V는 명목 GDP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저는 와 그래도 제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더 헷갈리실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M 곱하기 V는 명목 GDP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잘 이해가 깊으신 분이셨고 명목 GDP라는 게 근데 기본적으로 구성이 뭐죠? 실질 GDP, 물가를 뺀 GDP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명목 GDP에서 GDP 디플레이터, 그 물가를 뺐을 때 나오는 게 실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GDP잖아요. 그러니까 노미널, 명목 GDP가 여전히 이게 명목 GDP를 값을 그냥 만약에 프레드에 넣고 노미널 GDP로 검색을 해보셔도 전년비로 보면 이 차트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과 미국 정부는 어떤 그런 공조를 통해서 물가를 그러니까 그 통화 유통 속도와 이런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지급시켜서 명목 GDP를 높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말은 그게 곧 물가인 거고 그럼 물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물가가 하방으로 꽂히는 위험이 아니라 물가가 상방으로 다시 튈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내년 여러 뭐 정치적 이슈나 여러 이슈로 인해 연준이 피벗을 하고 지금 뭐 재무부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시고 지난번 거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제가 거기서는 더 자세하게 막 뭐 이것저것 얘기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본질이 벗어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보고 전 영상을 보면 정말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야기 말씀 말고도 최근에 조금 미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니죠. 그래도 하루에 하락폭 치고는 큰데 이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냐 아니면 잠깐의 조정이냐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 잠깐의 조정이라고 보는 편인 것 같고요. 네, 대표님 혹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갑자기 저는 뭐 저희 포지션도 아시고 하시겠지만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1월 안에는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이 시작된 게 아닐까. 물론 아직 그 선물 말고 현물 지수로는 아직 22년 1월에 있던 전고점을 깨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잠깐 거기를 깨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제 큰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포지션도 저희도 그에 맞춰서 대응 중이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프루팅에 실전 투자에 관련한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대표님 그중 방향성도 하나는 많이 잡고 네. 그중 하나는 좀 영상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프루팅에 조금 작성을 하다가 전에도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이번에 다시 작성하려다가 이게 글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준비를 한 차트가 있으니 한번 그거를 같이 보시고 오늘 영상은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죠. 이랬는데 또 길어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아무튼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게 좀 멀리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 화면이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지금 연도별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10년물하고 1년물이 커브가 역전이 됐을 때 10년물하고 1년물의 금리,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지난 100년 중 모든 역전 사례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역전 사례 당시에 주가의 움직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이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부터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역전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특이한 게 계속 상승하고 있죠. 역전 이후로. 지금 미국 이 빨간색 같은 경우. 근데 여기 보면 아마 다 기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 자주 얘기했던 비슷한 상황으로 본다라고 했던 요 73년, 74년 같은 경우에는 요 하늘색 이렇게 커브가 역전되고 오히려 커브 역전 기간 동안 계속 하락했고 보통 아셔야 될 게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6, 70년대 때는 커브가 역전됐을 때 되는 동안 계속 주식이 하락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1990년 이후부터가 이제 커브 역전이 발생을 하면 처음에 발생하는 동안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커브 역전이 된 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1990년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인데 여기 요 금색이 지금 아마 2008년 리먼 당시일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뭐 다 각자 제가 여기 지금 연도가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도 다 지금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아무튼 이 연도 이 모든 커브 역전 사례를 다 나열한 거다. 그때 당시에 주가 움직임을. 근데 이제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제가 전에 프루팅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단 한 번도 커브 역전이 됐을 때 커브가 풀리던 안 풀리던 하다못해 커브가 역전된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74년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오히려 커브 역전됐던 게 정상화가 될 때 그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도 해결되고 하면서 주식이 막 오르더라. 제가 그 얘기는 예전 방송에서 드린 적 있죠. 프루팅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근데 다만 단 한 번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상승해서 이제 뭐 어쨌든 커브 역전된 건 다시 정상화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멀리 있는 쪽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앞에 게 내려오든 뒤에 게 더 올라가든 해서 커브 역전이 됐던 게 정상화가 될 건데 여기가 커브가 역전이 된 딱 첫날입니다. 그 시간부터 쭉 봤을 때 긴 텀으로 보면 그 뒤에 풀리는 구간까지 보면 한 번도 이게 계속 이렇게 간 적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핵심 과정에서 이제 베어 스티프닝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건 주식에 뭐 물론 단기 반등이 언제든 다시 나와서 뭐 또 상승할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커브 역전이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시비어하게 명확하게 나타난 구간이든 그런 구간이든 아니면 아예 약하게 나타난 구간이든 공통적으로 커브가 역전이 됐어도 리세션이 안 오고 지나간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커브 역전된 기간 역전되어 있는 동안이나 아니면 그 이후까지 봤을 때 주가의 어떤 붕괴나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그래서 이게 프루팅에서 전에 했던 차트인데 이걸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검정선이 이거는 10년에서 3개월을 뺀 겁니다. 10년에서 3개월물을 뺐을 때 커브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냐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앞으로 발생할 그러니까 지금 하락한 폭이나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나 과거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이때랑 가장 비슷해요. 실제로 역전 폭이나 이런 게. 그리고 이때가 이제 볼커 당시고 이때가 2008년, 이때가 이제 2000년 IT 버블 때죠. 근데 제가 그때 프루팅에서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커브가 역전이 돼 있으면
74년과 현재가 모든 게 다 동일한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아, 네. 제가 프루팅으로 봐서 아는 바로는 인플레이션, 그때 인플레이션 환경이나 이제 역전된 기간이나 역전된 폭은 지금과 네네. 유사한데 네네. 다만 그때는 74년 당시가 지금과 제일 네네네. 비슷하죠. 뭐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 뭐 미국의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네네. 그 유사한데 지금과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역전된 기간에 주가가 빠진 반면에 지금은 역전이 되는 와중에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역전이 시작한 날부터 주가가 시작한 날이 주식의 고점이었고 역전이 되면서 계속 주가는 빠졌고요. 여기 다시 차트를 볼게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역전이 시작된 날부터 이렇게 쭉 빠져서 이게 명목으로 당시에 뒤에 주황색이 S&P 500이니까 요만큼이 그냥 명목으로 지금 50%거든요. 미국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면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빨간 선으로 요 수직선을 그어놨잖아요. 얇게. 요때가 왜 그었냐면 요때가 딱 처음에 요 검정색 요게 이렇게 딱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진입한 때죠. 그죠? 이때가 언제냐면 22년 공교롭게도 10월입니다. 미국 주식이 정말 단기 바닥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에서 하락하는 동안은 내내 계속 위에 있었어요. 이번에 연준의 긴축이 늦었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있다가 실제 역전은 딱 10월부터 됐고 연준이 긴축한다 블러핑하고 센 척을 계속하고 그게 시장에 먹히는 동안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깊게 역전이 됐는데도 어떻게 됐죠? 계속 지금까지 상승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는 74년만 표시했지만 요때도 그렇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60, 70년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왔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9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로 내려왔던 게 올라갈 때 오히려 90년대, 2000년대 이후는 역전이 되는 물론 이때 당시는 아주 짧게 역전이 됐지만 역전이 됐다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붕괴가 나타났죠. 그죠? 정상화가 될 때. 2000년 요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요렇게 딱 22년 10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역전이 이어지는 과중에 계속 상승을 했으니 설마 이게 앞으로도 계속 10년, 100년 뭐 역전된 상태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거의 역전할 수 있는 거의 최대 기간까지 거의 온 상태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어떻게 주식이 될 거냐, 주가에 어떤 충격을 끼칠 거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차트를 아무튼 잘 기억을 하시고 한 번도 역전이 시작되고 이렇게 긴 흐름으로 거의 2년 정도의 흐름으로 봤을 때 2년, 3년, 2년 중에 지금 1년 지금 온 거죠. 그죠? 길게 봤을 때 주식의 하락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역전이 있고 리세션이 안 온 적은 있었지만 실물 리세션이 안 온 적은 있었지만 주식의 하락이 어떤 역전이 있고 나서 주식의 하락이 없은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의 상승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런 금리 커브가 역전되어 있는 동안 내내 역전되어 있는 동안에만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아무튼 금리 커브는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앞에 게 내려오든 뒤에 게 더 올라가든 저희는 지금 상태라면 특히 뒤에 게 더 물론 앞에 것도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리세션이 한다면 아무튼 근데 저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화될 걸로 보는 입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전망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장기 쪽은 앞으로 더 올라갈 위험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말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네. 어쨌든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면 리세션 여부와 무관하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주가는 한번
그쵸, 예, 한 네. 번은 조정을 왔었다. 예, 네. 몇 년 내에. 네네. 네, 그게 아주 큰 뭐 폭락 50%, 70%뭐 이런 폭락도 있고, 뭐 20, 30%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으나 어쨌든 좀 심각한 조정이나 하락은 왔었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하락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일드 커브가 역전되자마자 고점에서 이제 하락하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는 일드 커브가 풀리면서, 그러니까 즉 정상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네네. 이제 그때부터 빠지는 케이스 네네.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두 번째 케이스, 즉 일드 커브 역전이 해소되면서 네네.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 시점. 으로 예, 예.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그 오히려 이번에는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부터 바닥에서 계속 올랐고 단기 바닥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년도 이후 뭐부터는 아무래도 그러한 패턴으로 커브가 역전되고 나서 풀릴 때 주식이 폭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드 커브 역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네네. 이번 주식 하락이 네. 과연 단기일지 또는 추세적 하락일지 여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인사이트 있을 때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